음성 기도원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잇따라 문을 닫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수백만 건의 정보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내 차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는 차대 번호와 국토교통부의 시스템 정보, 유출되는 순간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화상 수업이 학교마다 차이가 나고 일부 학교는 준비가 부족해 학력차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쌍방향 화상 수업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음성 기도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했던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이 잇따라 문을 닫았고 충청북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지혜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정문이 폐쇄되고 운동장엔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학생들이 줄지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음성 3선면의 베델 기도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가족 등 지역 내 10명까지 전파된 뒤 조치입니다. 서울 송파구 확진자와 접촉한 기도원 방문자의 초등학생 손자가 확진되면서 같은 학교 학생과 교직원 14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같은 반 학생과 교사 22명이 자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대소와 삼성면 초중고교 11곳의 등교가 중단되고 학원과 교습소 14곳도 휴원한 가운데 음성지역 어린이집 전체는 긴급 보육으로 대체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확진자가 음성 내 다른 지역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음성구는 도서관 등 음성지역 모든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2차 감염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공시설 폐쇄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자 충청북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5단계로 격상되면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가 중점 관리시설로 추가 지정되고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며 예배 등 종교 활동은 평소의 30%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불법으로 수백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여러 정보가 있는데 권한도 없는 누군가가 시스템에 접속해 빼간 것으로 의심됩니다. 조미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속이 처음 포착된 건 지난 2018년 3월입니다. 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건 차량 수리를 위해 이력 조회가 필요한 전국의 정비소들. 그런데 일부 정비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만 수백 건, 심지어 불과 1분 사이 100건 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렇게 이상조회로 의심된 건수가 6개월간 400만 건이 넘습니다. 이는 올해 같은 기간 국내 5개 정비조합 등의 전체 조회 건수와 맞먹는 양입니다. 실제 이상조회가 이뤄진 기간은 몇 개월 더 있었기 때문에 유출된 양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매크로, 즉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 보통 정비를 하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한 6, 7시 끝나잖아요. 근데 밤 12시에 수십 건을 조회를 하고 일주일에 10건을 조회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10초 차를 등록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1분에 20건, 30건을 조회하나.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이상한 조회가 감지된 정비소 가운데 한 곳을 가봤더니 손님이 많아야 하루 67명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국토교통부 시스템에는 2018년 10월 1일 하루에만 이 정비소에서 차대 번호 144건을 조회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 업소의 전산 기록을 살펴보니 실제로 그날 다녀간 차량은 10대도 채 안 됐습니다. 무려 20배가 넘는 차이인데
정작 업주는 자신의 등록번호로 그런 조회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국토부에서 보내준 리스트에는 거의 대부분 수입차 위주 차량 번호였고요. 그 옆에 차 종까지 써 있었는데 저희 가게에 들어온 차는 한 대도 없고 좀 의문점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도 당시 정비조합을 통해 비정상적인 조회가 확인된 정비업소들을 확인했지만 대부분 영문을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누군가 해당 정비업소들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보를 모아 팔거나 수집해 불법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그런데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뒤 정비조합의 조회 건수를 제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선에서 사실상 사건을 덮은 겁니다. 결국 최대 수백만 건에 달하는 차량 정보 불법 유출을 저지른 게 누구고 어디에 쓰였는지 그 실체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의 이 시스템 그리고 차대 번호라는 게 뭐길래 누군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얼마나 중요하고 유출이 왜 위험한지 이어서 이채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VMIS, 즉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많고 다양합니다. 소유자, 최초 등록일, 사용 본거지, 차대 번호는 물론 채무관계나 운행정지 명령 여부 등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차대 번호는 차량 결함, 정비 이력과 리콜, 침수 여부, 중고거래 내역 등 해당 차량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보험 산출 근거가 되기도 하고 정비업체에서는 부품을 주문할 때 꼭 필요한데 일반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차대 번호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처음 들어봐요. 15년 정도 해도 이 차대 번호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차 뭐 어디 내부에 적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거 혹시 확인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차대 번호는 쉽게 말해 차량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는 바꿀 수 있어도 처음 차를 만들 때 매겨진 차대 번호는 폐차될 때까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차의 차대 번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쉽게는 이렇게 차량 등록증에서 볼 수 있고요. 운전석 대시보드나 문, 엔진룸, 앞바퀴 부근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된 일련 번호에는 차종과 배기량, 제조 연도, 생산 일련 번호 등이 담겨 있어 개별 정비소도 조합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VMIS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새면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품업체는 정비소에 주문 없이도 미리 수율을 계산해 잘 팔리는 부품 모델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늘리거나 아예 정비소를 거치지 않고 개별 운전자들에게 부품만 따로 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시스템에서 이상 조회가 감지됐을 때쯤 한 온라인 부품업체에서 차대 번호 부정 조회 사용이 의심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입차 부품 사이트에서 차대 번호를 조회를 해서 부품을 매칭해 주는 거를 보고 나서 좀 의심을 가졌죠. 국토부 전송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부품 회사에 저희들은 조회를 했는데 그 시간에 그 차 넘버를 국토부의 서버에 왔다 간 거는 인천 모 지역의 정비업소 정비업 코드를 가지고 왔다 가는 거죠. 또 정비 이력을 숨겨야 하는 불법 정비소가 악용하거나 범죄 조직이 다른 차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 속칭 대포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몰래 빼낸 차대 번호를 활용해 열쇠를 새로 발급받는 수법으로 차량 150여 대를 훔쳐 멕시코로 팔려던 일당이 FBI에 붙잡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도 고객 정보가 들어있고 자동차 제작사의 영업소에도 들어가 있지만 보험회사에는 고객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몇 가지 번호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실제 악의적으로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벌인 수사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번 주 계속 추적 보도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청주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보석신문이 오는 18일 이루어집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18일 오전에 예정된 정정순 의원 첫 재판에서 보석 허가 청구에 따른 신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결과는 이르면 당일, 늦으면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하성 수업 차이가 크고 일부 학교는 준비가 부족해 학력차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특히 쌍방향 화상 수업의 경우 청주 시내 공립과 사립학교의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화상 수업. 한 학기가 지나고도 여전히 많은 학교들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주에서 중학교는 54.3%, 초등학교는 63.8% 정도가 스마트 기기 조작과 기기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경천 도의원은 여전히 학교별 화상 수업의 차이가 커 학력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학력 격차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이들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공립학교의 쌍방향 화상 수업 실시가 사립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9월 말 조사 기준 청주에서 사립 중학교는 비대면 수업의 95.6%를 쌍방향 화상 수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공립 중학교는 31.8%에 불과했습니다. 사립학교는 실시간 화상 수업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은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공립에 비해서? 공립학교의 관리자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교육당국의 일부 화상 수업 통계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다문화 학생 수업 방안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하루빨리 화상 수업의 수준을 높이고 학교별 차이도 줄일 것을 교육당국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올해 들어 충북도 내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학교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인권 침해와 폭력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지난해보다 1.6배 증가했습니다. 가해자로는 학생이 11건, 지도자 2건이었고 학교별로는 고등학교가 5건, 중학교와 초등학교 각각 4건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